오른쪽에 있는 것이 2019년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를 비판한 정치 카툰입니다. 왼쪽에 최근에 만화축제 금상을 받았다는 여고생의 작품입니다. 이 학생이 표절을 한 겁니다. 우리가 기준이 완전히 다른 거죠. 어떤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지금 사회에서 요구하는 엄격한 표절의 잣대를 들이대고 권력자의 부인에 대해서는 너그럽다 못해서 한없이 관용적인 이런 태도가 표절에 대한 가치 기준 이런 부분을 달리 정할 수도 있겠다. 정치 풍자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건가요? 그건 도와주는 게 아니라 SNL의 권리입니다. 공정하지 않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중고생 만학생 이렇게까지 해야 공모전은 됩니까? 이렇게까지. 저 답변도 좀 들어주세요. 그 그런데 후원 운동도 하지 않고 명칭과 만화진흥원에서 문체부 내일을 장관상 바꾼 것에 명칭을 대해서 쓴 경고하고 것은 있다. 저희 첫 번째 문체부라든지 보도자료에는 그 내용이 장관상의 없었습니다. 문체부의 명예도 훼손한 겁니다. 문체부에 보고했던 대로 정치 의도나 타인의 명예훼손한 작품 이 부분은 당연히 빠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의장에서 편말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어떤 내용인지 숙지하지 못해서 그런데 뭐 이것도 혹시 그 뭐 어제부터 뜨는 그 표현의 자유에 관한 뭐 차별 뭐 이런 건가요? 어떤 내용이신지 몰라가지고 이거 뭐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5시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국회 국정감사가 오늘로 이틀째를 맞았죠. 오늘 문체부 국감에서는 여야가 윤석열차 그림을 놓고 공방을 벌였죠. 네, 맞습니다. 민주당은 문체부가 주최 측에 경고 조치를 취한 데 대해서 네. 언론 탄압에 이어 문화 탄압이라고 비판했는데요.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가 떠오른다고도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을 한 고영주 변호사를 고발한 사례 등을 언급했는데요. 문재인 정부 시절 표현의 자유 논란으로 역공했습니다. 네, 조금 전 박보균 장관 발언도 저희가 들어봤습니다만 순수한 학생 공모전을 정치적으로 오염시켰다 이런 주장을 했고 관련해서 또 야당의 공세가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자, 국감장뿐 아니고요. 장외 공방도 뜨거웠죠. 네, 맞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언론 인터뷰나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비판을 이어가는데요. 네. 박광계 의원은 형이라 불렀던 윤 대통령은 과거 통이 컸지만 좀스러워진 것 같다면서 전두환 시절에 빗대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정치적으로 기울어졌다는 논란을 떠나서 누가 봐도 표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박범계 의원이 이제 형이라 불렀던 사실을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했네요. 자, 정치 인사이드에서 저희가 관련 공방 짚어보고요. 어제 외통위가 상당히 늦게 끝났어요. 유 실장이 좀 고생했는데 국감 상황은 저희가 국회 상황실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 들어온 소식인데요. 감사원 사무총장이 대통령실과 개인적으로 소통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포착이 돼서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관섭 대통령실 수석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언론에 포착된 건데요. 해당 문자에는 해명 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앞서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사건을 감사위원회의 의결 없이 진행한 걸 문제 삼은 언론 보도에 대한 반박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좀 전에 이제 문자 메시지 보니까 제대로 해명 자료가 나갈 거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대통령실 이관섭 수석은 팩트 체크 차원에서 연락을 한 것이다라는 그런 해명을 내놨습니다만 야당은 이래도 감사원이 중립적이냐 이렇게 공세를 펴고 있고요. 네. 논란이 좀 계속될 그런 분위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백 반장, 근데 네. 요즘에는 왜 퀴즈 안 내요? 허전하셨죠? 뭐 허전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약간 좀 서운하셨죠? 예, 뭐 서운하다고 할게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준석 전 대표 측이 오늘 입장문을 내는데요. 내일로 예정된 윤리위 심의를 비판했습니다. 네. 징계 사유가 부실하게 적혀 있어서 조선시대 원님 재판식이다 이런. 아, 원님 재판 같다? 네, 이런 건데요. 결국 이 전 대표가 내일 윤리위에 출석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런데 질문은 이게 아니고요. 질문 그거 아니에요? 근데 네, 이게 아니라 길게 설명했어요. 네. 앞서 언급한 윤석열차 논란에 대해서도 한마디를 했는데 네. 이 부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아, 이거 SNS에 나온 글이죠? 네, 맞습니다. 아, 저 같으면 사형에다가 땡땡 쳤을 것 같은데 모의 재판이죠, 답은. 그렇죠? 딩동댕. 아, 이건 뭐 이거 쉬운 거니까. 맞습니다. 자, 그 배경에 대해서는 네. 저희가 이따 조익신 멘토가 정치 인사에 대해서 소개를 할 예정입니다. 그럼 들어가서 나머지 얘기 이어갈게요.
네, 오늘 회의는 류 실장, 박마커, 유채커, 조멘토, 백반장 그리고 정치부의 예청자 정의원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속보 실시간 반영하면서 열어놓고 회의를 진행하죠. 왜 이렇게 불쌍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봐요? 저는 회의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네. 어제 늦게까지 일했다는 걸 좀 강조하는 듯한 그런 네. 표정으로 알고 보였는데 계셨군요. 네, 알고 있었습니다. 자,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소통반장, 백반장이 정의원분들의 의견을 또 세세하게 챙길 예정이고요. 자, 어제 저희가 이제 고교생이 그린 윤석열차 논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정의원분들도 회의 끝난 뒤에 많은 의견을 주셨죠? 네,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요. 먼저 온수옥님, 이렇게 의도를 잘 표현한 풍자를 공개적으로 탄압하면 그린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책임지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랄랄라님께서는 정치적인 풍자물을 대회에 출품했다는 건 문제지 심사위원들이 중립적으로 심사했다고 생각 안 함이라는 의견 전하셨는데요. 소중한 의견 모두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고교생이 그린 윤석열차 그림이 영국의 풍자 만화를 표절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표절이라고 생각되는지 아니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는지에 대해 소통할 예정인데요. 유튜브에 정치부 회의 실시간을 검색하시면 댓글 보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정의원분들의 의견은 잠시 후에 응답하라 다정회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울의 뉴스픽 5부터 오늘의 정치부 회의 출발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가 발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서 관련 인물들이 4년 만에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이 인물들의 공소장을 분석해보면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공소장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정치권도 행안위 국감을 포함해서 관련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데 관련 소식을 유한울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5시 하면 다정회 정의원들의 뉴스 큐레이터 울체커입니다. 수요일의 뉴스픽 5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이재명의 공소장, 핵 위협 성큼, 여성가족본부, SNS 절필 선언, 다시 마주보다입니다. 오늘은 국정감사로 시끄러운 여의도 대신 경기도 성남으로 방향을 틀어봅니다. 바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인데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말 그대로 파죽지세입니다. 지난달 중순 두산그룹부터 시작해 26일 그리고 어제 관련 기업들을 빠르게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좋아, 빠르게 가! 좋아, 빠르게 가! 네, 검찰은 또 의혹이 불거진 지 4년 만에 처음으로 관련 인물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두산건설 전 대표 A씨, 그리고 성남시 전 전략추진팀장 B씨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공개된 공소장에 30번 넘게 나오는 이름이 있습니다. A씨도 B씨도 아닙니다. 바로 이재명 대표입니다. JTBC가 이 사람들의 공소장 내용을 파악한 결과 검찰은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사실상 주요 과정을 지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성남FC 직원 등에게 후원금의 성과금을 지급하는 과정에도 이 대표가 개입했다고 봤습니다. 네, 그러면 공소장을 따라서 2015년 2월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성남FC 구단주로 스포츠 매체와 인터뷰를 합니다. 당시에도 사이다 발언이 트레이드 마크였던 이 대표는 정치쇼 아니냐 이런 질문 받는데요. 나는 정치인이다. 당연히 정치적 이득 고려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정치적 이득으로 성남 구단을 잘 운영하는 것 보니 더 큰 역할을 맡겨도 되겠다. 이런 소리 듣는 것을 꼽았습니다. 여기서 이 영화가 떠오르는데요. 전 국민이 다 아는 거짓말 안 하고 정치인 되게 해주세요. 네, 이 대표 정말 공소장에도 적시된 이 인터뷰대로 움직였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성남구단 운영자금이 잘 마련되지 않자 고심이 깊었던 이 대표 눈에 당시 곤경에 처한 두산건설이 들어왔다는 건데요. 2014년 두산건설은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정자동 땅을 팔려고 합니다. 하지만 의료부지로 묶여 있어서 쉽지가 않았죠. 그런데 성남시가 2015년 부지 용도를 업무시설로 바꿔주면서 용적률까지 올려줍니다. 또 시에 무상으로 제공해야 하는 땅, 다시 말해 기부 체납 비율도 낮춰줬고요. 그 대신 두산건설은 50억 원을 성남FC에 수원합니다. 검찰은 바로 이 흐름에 처음부터 끝까지 이 대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부 체납 외에 성남FC 운영자금을 현금으로 받을 적법한 수단이 없다는 내용의 보고서에
이 대표가 용도 변경 이익 중 일부를 환수할 방안을 검토하라고 직접 기재했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최대한의 이익을 확보하라고 담당 공무원에게 지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죠. 2015년 당시 성남FC 대표를 맡았던 곽선우 변호사 진술도 여기에 힘을 실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축구단이 그렇게 큰 돈을 기업을 상대로 영업을 해갖고 유치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뭔가 시에서 주도해갖고 제가 알지 못하는 그걸 이제 민원을 해결해 주면서 그렇게 받았던 거죠 뭐.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검찰은 곽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 당시 이 대표와 정진상 실장에게서 받은 이메일 내역도 확보했습니다. 삭제됐다가 최근 복원된 것으로 알려진 이 메일들에는 두 사람의 지시사항이 담겨 있다고 전해집니다. 이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관여 정황 좀 더 명확히 잡아내겠다는 움직임으로 풀이됩니다. 법조계에선 이미 이재명의 공소장에 쓰였다, 이런 시각이 우세합니다. 그렇다면 이재명의 민주당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먼저 친명, 비명, 힘 합치고 있는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입니다. 박범계 위원장, 검찰공화국의 재현이다 비판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는 검찰 출신 대통령과 실권자들이 감사원과 경찰을 앞세워가지고 지금 총체적으로 전임 정부를 훑는 것이다라고 저희들은 보는 거예요. 그것은 정치 보복이라고 보는 거고. 마침 오늘 개딸들을 위한 당원존에서 지도부 회의 주재한 이재명 대표도 목소리 한껏 커졌습니다. 야당 탄압, 전 정권 정치 보복 이런 데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여당의 공격이 날로 심각해지고 그 부당함과 무도함이 필설로 형용하기가 어렵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데 주력하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해서 국감도 이재명의 국감입니다. 어제 법사위가 그러했고요. 갑작스러운 여야 충돌로 카메라가 어지럽게 떠돌던 행안위, 오늘도 울체커의 레이더에 포착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이 대표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집중 공략했는데요. 여기서 당선 무효형이 나오면 이 대표는 물론이고 민주당도 선거비용 434억 원을 선관위에 돌려줘야 하죠. 그 정당 먹튀를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이재명 대표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일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지금 재판받고 있는데 만약에 유죄가 될 때는 언론에서는 434억 원에 대해서 어떻게 받느냐. 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말씀하실 수 있는데 선관위를 상대로 해서 국민의힘 측에서 그렇게 정쟁으로 몰고 가면 저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어저께하고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존경하는 김교훈 간사님 평소에 제가 존경합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존경 못합니다. 아무리 자당 대표를 옹호하는 것이어도 정도껏 있어야죠. 네, 두 번째 픽은 핵 위협 성큼입니다. 무력 도발 수위를 올리고 있는 북한, 여기에 대해 한미 군 당국이 어젯밤 대응에 나섰습니다. 대응 사격을 위해 첫 번째로 쏘아 올린 것, 바로 현무2 미사일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어젯밤 강원도 강릉에선 의문의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저희 JTBC로도 제보가 많이 들어왔는데요. 한 비행물체가 하늘을 향해 날아가는데 이 밤하늘이 환해질 정도로 번쩍번쩍 빛을 내고 있습니다. 궤적을 따라 하얗게 연기도 생긴 걸 보니 이 추진 장치가 달린 발사체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인터넷에 사진과 영상이 꽤 많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부대하고 그쪽이라서 그쪽으로 확인을 했더니 훈련 중이라 그래가지고 저희 차들이 중간에 출동을 하다가 다 그냥 귀소를 했습니다. 특별한 화재 징후나 뭐 어떤 사고 어떤 그런 징후는 전혀 안 보이고 해가 pom프차가 기소를 했고. 네, 그 전말이 오늘 오전에서야 밝혀졌습니다. 바로 우리 군의 현무2 탄도미사일이 발사 직후 추락한 겁니다. 천만다행으로 탄두가 폭발하지 않아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합참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사과했는데요. 이런 사고 2017년 이후 처음으로 매우 드문 일입니다. 군은 현재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데 책임자 문책도 불가피하다는 전망 나옵니다.
어제 북한 도발 소식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는데 말이죠. 한반도 안보 위기는 국민의 생명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제1 의무입니다. 네, 우리 군과 주한미군, 현무2 불발 뒤에는 에이테킴스로 대응 이어갔습니다. 각각 2발씩 총 4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고요. 가상 표적을 정밀 타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자국으로 돌아가던 미국 항모 로널드 레이건호도 뱃머리를 다시 동해로 틀었습니다. 보통 항공모함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으면 북한은 잠잠했는데 이번에도 그럴까요? 너네 누군지 아니? 네 누군데? 내 하얼빈의 장첸이야 이 야, 너 들어오라. 들어오라 이 야. 야, 잠깐. 오지 말라고 이 야. 다가오지 말라고 이 야. 네, 하지만 북한이 도발 공식 깨나가고 있다. 어제 이러한 전문가 분석 전해드렸습니다. 단거리에서 중거리로 수위 높인 탄도미사일, 그 다음 단계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 군 당국 보고 있고요. 결국 최종 종착지는 7차 핵실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는 군사훈련을 한다 그러면 납작 엎드려서 비상경계 태세를 방어 자세를 취했는데 요즘은 그런 모습이 아니고 그냥 같이 맞붙어버리는 핵을 가진 북한은 이렇게 달라진다. 이걸 우리한테 인식시키고 싶은 거죠. 이제 옛날의 북한이 아니다. 네, 이런 핵위협은 북한만 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의 정쟁에서 수세에 몰린 러시아, 핵무력 시위 임박했다는 전망 나옵니다. 이 때문에 국제사회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북한 도발 관련해서 이례적으로 미일 정상이 통화까지 한 가운데 수준의 한미일 외교차관 도쿄에서 모일 계획입니다. 또 유엔 안보리 공개회의도 소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북한, 러시아, 중국의 공조로 추가 제재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네, 세 번째 픽은 여성가족본부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오늘 정부 조직 개편안을 민주당에 보고했습니다. 개편안에서 가장 관심을 받는 부분, 바로 여성가족부 폐지하느냐 여부죠. 수장인 김현숙 장관 직접 폐지 필요성 강조했습니다. 4개월 정도 이제 여성가족부 일을 하다 보니 여성가족부는 이제 협업을 많이 해야 되는 부처입니다. 어떤 시대적인 변화나 사회적인 요구에 따라서 전 조직의 형태는 충분히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가부 사라지는 대신에 보건복지부 산하의 여성가족본부로 탈바꿈한다는 구상인데요. 마침 임명된 지 하루 만에 국감 치르고 있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 효율적이다, 시너지 효과 기대한다 입장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다른 부처와의 교섭력 등이 약화된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 앞으로 처리 과정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네, 다음 픽은 SNS 절필 선언입니다. 어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1개월 임시 석방됐다는 소식 다정회 중에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이 여기에 맞춰 SNS 활동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정 교수의 허리 디스크 치료 그리고 정양, 즉 몸과 마음을 안정하고 휴양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과 나눈 귀한 시간 소중히 간직하겠다며 감사 인사도 덧붙였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픽은 다시 마주보다입니다. 코로나를 견뎌내고 3년 만에 다시 정상적으로 열리는 부산국제영화제 소식입니다. 오늘 저녁을 시작으로 14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71개국 243편이 초청 상영되는데요. 영화 아바타 제작진이 방한한다는 소식과 함께 후속편의 15분짜리 푸티지 영상이 최초 공개된다고 해서 화제입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즉 소확행 중시하는 저 울체커인데요. 저 해외 출장 안 바랍니다. 부산 출장은 어떻게 안 될까요? 네, 수요일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뽑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 네, 아니 부산에 주말에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주말에도 하는 거 아니에요? 주말에도 하죠. 주말에 하죠. 주말에 혼자 갔다 오면 주말에 그냥 다녀와요. 네, 주말에 다녀오고 내일 법무부 국감도 있고 지금 국감 시즌인데 아마 울체커가 농담 차원에서 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북한 미사일. 그러면 결국 토요일, 일요일에 일하라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게 무슨 일이에요? 영어 보러 가라는 건데. 다시 한번 좀 말씀. 아니 근데 발제 반영 안 하면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네. 빨리 회의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류 실장이 자꾸 딴지를 내는 것 같습니다. 둘이 좀 SNS로 얘기 좀 해요. 네.
자, 지금 어제 이제 북한의 그 도발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했고, 이제 대응 사격 차원에서 저희가 발사한 이제 현무 이제 투 미사일 이제 좀 사고가 나면서 여러 가지 또 논란도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북한 도발 관련해서 조금 전 대통령실이 추가 입장을 내놓은 게 있죠. 네, 그 대통령실은 이제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그 7차 핵실험으로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단계별 시나리오를 밟아가는 게 아닌가 판단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와 함께 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날 친서를 보냈다는 사실도 공개했는데요. 그 미국 인플레 감축법 IRA에 대한 우리 측의 우려를 잘 이해하고 있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지만 이 북한 도발에 대한 한미 대응과 협력 내용도 담겼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관계자는 이 외교 관례상 아주 구체적으로 이 친서 내용을 공개 못한다면서도 여기에 대해 사실상 인정했는데요. 한미 대응 방안에 이 전술 핵도 포함되느냐, 이 질문에는 보통 확장 억제라는 게 북한이 핵으로 도발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는 모든 패키지를 망라하는 것으로 윤 대통령은 견지하고 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획기적인 강화 방안은 이 한미 양국이 긴밀히 협의하고 강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덧붙였습니다. 네. 박마커가 아주 속보를 충실하게 챙겼네요. 네. 자, 북한뿐 아니고 지금 이제 러시아의 핵 위협도 지금 가시화된 그런 상황이고 정말 가벼이 넘길 문제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이 외신들의 보도에 따르면 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죠.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러시아의 핵 도발 가능성 동맹국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지난 7월 러시아 해군 핵 잠수함이 둠스테이로 불리는 핵 어뢰 포세이돈을 싣고 북극해를 향해서 출항했다. 또 포세이돈의 첫 번째 핵 무기 시험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이 포세이돈은 길이 24m, 폭발력 100메가톤급으로 해서요. 해저에서 터지면 높이 500m의 쓰나미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네, AP통신 그러니까 역시 외신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도 러시아의 핵 공격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수도 키이우에 있는 대피소에 요오드화 칼륨 알약을 배포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 알약을 방사능에 노출되기 직전이나 직후에 복용하면 갑상선을 통해 방사능이 인체로 흡수되는 걸 막는 데 도움이 된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울체커, 저한테 얘기하지 말고 부산은 알아서 다녀와요. 예. 아니, 표정이 굳어 있길래 제가 기분이 안 좋은가 싶어서. 네. 다음 주 월요일 대체 공휴일은 저희 회의가 있으니까 그 계획 좀 잘 세워서 다녀오길 바라고요. 네, 주말에만 다녀오길 바랍니다. 자, 행안위 얘기를 좀 해볼게요. 국회 행안위 국감 이틀 연속 고성이 오가고 있고요. 오늘 오후에는 개의한 지 10분 만에 정회가 됐다는 거죠? 예, 조금 전에 발제에서 행안위 상황 보셨지만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의 질의 때 여야 설전이 시작됐죠. 오후에도 조은희 의원이 포문을 열었습니다.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정쟁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정하고 유감을 표명해달라 민주당 김교훈 간사에게 요구를 한 겁니다. 하지만 김교훈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잘못하면 선거 비용을 반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가정에 대해 말씀드린 것이다 라면서 물러서지 않았는데요. 여기에 다른 여야 의원들도 가세를 하면서 소란이 이어지자 윤재욱 위원장이 정회를 선포했습니다. 약 20분 동안 국감이 중단됐었는데요. 지금은 국감이 다시 시작된 상태입니다. 네, 어제 외통위도 3번이나 정회가 됐는데 정말 요즘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틀밖에 안 됐는데 곳곳에서 정회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거의 다 정회 아닙니까? 다정회? 다정회. 네. 유머 좋았어요. 네. 자, 노태학 선관위원장이 대선 사전투표 당시에 소쿠리 투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 입장을 밝혔죠. 네, 어느 점에서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안 좋았어요, 저도요. 네. 그 노태학 위원장이 당시 소쿠리 투표로 이 노정희 위원장이 사퇴한 뒤 지난 5월에 취임을 했죠. 노 위원장이 오늘 오전 국감장에서 이 대선 과정에서 국민께 불편과 혼란을 끼쳐드린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다시 한번 이 국민 여러분과 여기 계신 위원분들께 참으로 송구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서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해서 불신과 오해의 단추가 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반성하면서 고쳐 나가겠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자, 유채커 오늘 원픽 꼽아볼까요? 네, 오늘의 원픽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검찰, 이재명 정치 약속 못 지킬까 성남FC 후원금 요구. 고교생이 그린 윤석열차 논란, 문체부는 해당 작품이 정치적인 주제를 노골적으로 다뤘다고 지적했는데요. 행사를 주관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결격 사유로 정해놨던 승인 사항을 위반했다며 후원 취소까지 예고했습니다. 웹툰협회와 민주당은
문체부가 정치적 의도를 자의적으로 해석했다고 비판했는데요. 오늘 국감에서도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관련 내용을 정치 인사이드에서 짚어봅니다. 고교생이 그린 윤석열차 만화축제에서 금상을 받았죠. 102억 원을 해당 행사에 지원한 문화체육관광부가 이 작품을 문제 삼고 나섰는데요. 정치적인 주제를 노골적으로 다룬 작품이다라는 겁니다. 심사 과정을 조사하겠다던 문체부, 해당 행사를 주관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승인 사항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흥원이 문체부에 제출했던 공모전 계획엔 표절 소지가 있거나 정치적 의도가 있는 작품은 결격 사항이라고 정해 놨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공모일광에서 누락을 시켰고 심사위원들에게도 공지하지 않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문체부는 후원 명칭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면서 승인 취소도 예고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문체부는 해당 작품이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결격 작품이라고 판단한 듯한데요. 글쎄요, 정치를 소재로 삼은 건 분명하지만 의도는 어디까지나 해석의 부분이죠. 더욱이 윤석열차 수상품은 바로 카툰입니다. 카툰의 사전적 의미, 주로 정적인 내용을 풍자적으로 표현하는 한 컷짜리 만화를 뜻합니다. 한마디로 정치 풍자가 주 소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의도가 있었다면 풍자라고 봐야지 않을까요? 풍자의 뜻, 남의 결점을 다른 것에 빗대어 비웃으면서 폭로하고 공격함을 말합니다. 풍자의 당사자가 된 윤석열 대통령, 앞서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런 입장을 밝혔었죠. 몇 년 전에 우연히 이제 TV를 보다 보니까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그 대통령을 상대로 놀리고 흉을 보게 하고 하는 그런 행사를 하는데 그걸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요. 풍자는 권리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되신다면 SNL이 자유롭게 정치 풍자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건가요? 그건 도와주는 게 아니라 SNL의 권리입니다. 풍자의 권리. 웹툰협회는 이번 문체부의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강하게 날을 세웠는데요. 문체부는 지극히 주관적인 잣대를 핑계 삼아 노골적으로 정부 예산 102억 원 운운하며 헌법의 기본권 중 하나인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논란은 정치권으로도 옮겨 붙었습니다. 민주당에선 후원 취소 예고, 과거 블랙리스트 사건을 떠오르게 한다고 문체부를 질타했는데요. 2013년 9월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시겠지만 국립극단이 개구리라는 작품이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며 그 당시 시나리오를 고쳐라 또 수정시켰어요. 또 창작 지원 대상에서도 배제를 시켰습니다. 예술인들이 이때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시작이라고 본 겁니다. 장관님, 예술인들을 배제시키면서 블랙리스트 사건을 일으켰던 몸통이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자유는 예술적 진취와 도전 정신을 주입한다고 했던 박보균 문체부 장관의 취임사를 언급하면서 표현의 자유 문제를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박 장관은 학생의 작품 자체를 문제 삼은 건 아니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왜 순수한 예술적 감수성으로 명성을 쌓은 중고생 만화 공모전을 정치호용 공모전으로 변색시킨 알았어요. 만화진흥원에 대해서 장관님 사고에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작품 속의 풍자는 문체부의 엄중하고도 신속 단호한 대응 이것으로 완성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잘 생각하십시오. 크게 앞으로 문제가 될 겁니다. 정치용 공모전으로 변색시켰다는 박 장관의 주장. 대법관이죠. 법원 행정처장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국가 권력에 대한 보통의 비판이란 겁니다. 다만 이 그림만 봤을 때는 국가 권력에 대한 국민들의 보통의 비평, 표현의 자유에 포함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가만히 지켜만 볼 순 없었나 봅니다. 문체부에 힘을 싣고 나섰죠. 해당 작품의 정치성 문제뿐 아니라 표절 의혹도 제기를 했는데요.
이에 오른쪽에 있는 것이 2019년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를 비판한 정치 카툰입니다. 왼쪽에 최근에 만화축제 금상을 받았다는 여고생의 작품입니다. 한눈에 봐도 이게 표절입니까 아닙니까? 문체부에서 정치적이 심각하다고 지적을 했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이 학생이 표절을 한 겁니다. 오늘 시사풍자 만화가 표절이냐 아니냐 이런 시비들이 있네요. 처장님 말씀 주셨듯이 두 그림을 이렇게 보니까 비슷한 구석도 꽤 있어 보여요. 근데 이제 김건희 여사 논문 이런 걸 떠올려 보면 그 논문을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 완전한 창작으로 저는 보입니다. 열차를 활용한 카툰, 표절이라기보다는 흔하게 쓰이는 소재라는 반론도 있죠. 실제로 유사한 설정의 카툰들 검색으로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어린이 만화인 토마스와 친구들을 패러디한 거란 의견도 나옵니다. 표절 논란이 일자 일단 주최 측인 만화영상진흥원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에선 해당 만화를 그린 학생에게 투표권이 있느냐고도 따져 물었는데요. 투표권이 있는 학생이라면 정책 의사결정권이 있다고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하의 학생이라면 투표권이 없는 학생들이 너무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치화된 내용들을 내는 것들 자체가 그게 좋을까라는 생각. 투표권 만 18세 이상에게 주어집니다. 다만 투표권이 정치적 판단 능력의 기준이 될까 싶기도 한데요. 지난해 정당법이 개정됐죠. 만 16세면 정당 가입이 가능합니다. 국민의힘에도 이미 1호 청소년 당원이 입당을 했습니다. 만 17세였던 안상현 군,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의 지지 연설까지 했던 건 안 비밀입니다. 공교육의 신뢰는 무너지고 누군가는 자녀의 경력을 위조합니다. 자화자찬에만 매몰된 자칭 진보 세력은 이름과는 다르게 앞으로 나아감이란 전혀 없이 지난 5년 동안 우리 청소년에게까지 꿈과 자유를 빼앗아갔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번 문체부의 조치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표현의 자유 이 한마디로 정리를 했죠. 이준석 전 대표도 만화풍자는 경고의 대상이고 과거 윤석열 대통령의 전두환 씨 사형 구형은 무용담이냐 꼬집었습니다. 민주당은 비판의 화살을 윤 대통령에게 돌렸는데요. 독재 시대로 회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기억하는 사법연수원 때 윤석열 선배는 통이 컸었죠. 몸이 크다는 게 아니라 지금 통이 안 크신 것 같아요. 예. 고등학생이 그림 만화조차도 지금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로 독재 시대로 회귀하는 건데. 박용진 의원은 멸콩은 되고 윤석열차는 안 되냐고 지적을 했는데요. 윤 대통령 지난 대선 당시 멸콩 챌린지에 참여했었죠. 그리고 제가 멸치 육수를 많이 내서 먹기 때문에 멸치 자주 사는 편이고요. 그리고 아침에 콩국 같은 거 해놨다가 많이 먹기 때문에 콩도 늘 사는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 당시 민주당이 대놓고 일배놀이를 즐기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자 표현의 자유를 언급했었습니다. 표현의 자유로서 다 보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잘 지켜지는지 안 지켜지는지가 이 나라가 소위 자유와 민주에 기반한 국가인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게 아니냐. 자유와 민주의 기반, 표현의 자유 보장은 어디로 가느냐는 거겠죠. 박 의원은 민주 정의의 자유가 아니라 전제군주의 자유다 나를 세웠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논란에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부처에서 대응했다면 그것을 참고해주기 바란다. 짤막한 입장만 내놓은 상태인데요. 이번 카툰 논란, 문체부가 긁어부스럼을 만든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오늘의 정치인사이드, 자유를 한껏 강조했던 윤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조연설로 마무리합니다. 한 국가 내에서 어느 개인의 자유가 위협받을 때 공동체 구성원들이 연대해서 그 위협을 제거하고 자유를 지켜야 하듯이. 네. 자, 윤석열 차가 이슈로 떠오르면서 표현의 자유를 놓고 정치권의 공방이 뜨겁습니다. 오늘 문체위 국감은 이 이슈가 단연 최고의 쟁점이었고요.
자,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공세가 이어졌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과거 문재인 정부 때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 이런 사례를 들면서 뭐 일종의 역공에 나선 그런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이용 의원의 발언인데요. 외신이 2019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고 보도를 하자 당시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이 기자 이름과 이력을 공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 풍자 대자보에 대해서 사법기관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내사를 진행했고 또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을 했던 고영주 변호사를 상대로 해서 민형사상 소송까지 갔다고 짚었습니다. 과거부터 이 표현의 자유 위축 논란을 일으킨 건 문재인 정권이 시작이라는 겁니다. 네, 또 이용 의원은 이런 가정도 좀 내놨습니다. 만약 윤석열 차 얼굴을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 바꾸고 차장을 김정숙 여사로 또 탑승자를 김정은 위원장이나 586 운동권, 민노총으로 그렸다면 정부 차원에서 만화영상진흥원 제재는 물론이고 만화를 그린 고교생을 상대로 고발 고소를 제기했을 거라는 건데요. 신상 유출과 온라인상의 집단적인 린치가 있었을 거다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네. 자, 박보균 장관은 오늘 국감장에서 단호한 입장을 보였고 또 여야의 공방이 지금 상당히 뜨겁기 때문에 관련 논란이 당분간 좀 더 이어질 수도 있다는 판단이고요. 오늘 문체위 국감장에서는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들고 나온 팻말도 화제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곧 있으면 화면이 나올 텐데요. 박마코밖에 안 나오는데요. 네, 곧 나올 겁니다. 네, 지금 보시는 저 팻말입니다. 네, 일 잘하는 이 XX라고 적어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은 이 풍자한 걸로 보이는데 해당 팻말을 본 그 홍익표 문체위원장이 여야 간사의 의견이라면서 팻말을 떼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류 의원은 이것도 혹시 어제부터 뜨는 그 표현의 자유에 관한 차별, 뭐 그런 것이냐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류 의원은 잠깐 내려놓고 제 질의 때 쓰겠다면서 팻말을 뗐습니다. 네. 자, 문체부 국감에서 윤석열 차 그림 논란 외에도요. 박보균 장관이 BTS의 병역 문제를 올해 안으로 이제 확정을 짓겠다. 논란을 확정짓겠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BTS의 병역 문제와 관련해서 멤버 진이 입영 연기를 할 수 있는 12월 안에 입장을 확정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국방은 신성한 의무이고 병역은 공정의 상징이란 점, 또 BTS가 K컬처 선봉장으로서 한국을 알리고 경제적으로 엄청난 파급 효과를 끼친 점, BTS를 포함한 대중예술인과 순수 예술인 사이의 형평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BTS 멤버 진은 1992년생으로 2020년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서 문체부 장관의 입영 연기 추천을 받아서 올해 말까지 입영이 미뤄진 상태입니다. 네,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요. 어제 국방위 국감에서 BTS의 병역 문제와 관련된 입장 밝혔습니다. 병무 이행의 공정성과 형평성 차원에서 복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BTS에게 병역 특례를 주자는 움직임에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친 건데요. 다만 이 장관은 국회에서 병역법이 개정이 되면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했습니다. 어제 교육위 국감에서는 김건희 여사 논문과 관련해서 주요 증인들이 대거 불참했죠. 민주당에서는 이제 동행 명령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어때요? 뭐 좀 속보가 있나요? 네. 이 동행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는 교육위 전체 회의가 열려야 하고요. 그 전에 여야 간사 간의 합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증인들을 날치기로 채택했다는 입장이죠. 간사들이 협의를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동행 명령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오늘의 정치 인사이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윤석열 차 표현의 자유 논란, 문체부가 풍자 완성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치부의 소통 시간 다정한 백반장입니다. 여러분, 매년 10월 5일은 세계 한인의 날입니다. 사실 오늘은 박준우 마커의 생일이기도 한데요. 이 이야기는 잠시 후에 다시 하고요. 전 세계 재외동포들을 위한 제정된 한인의 날을 소개해드린 이유는 수많은 재외동포 여러분 중에 정회원 분이신 분들도 계시겠죠. 시청해주심에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기 때문인데요. 해외에서도 다정회와 함께해 주시는 분들에게 사랑을 전하면서 응답하라 다정회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소통 주제 윤석열차 누가 봐도 표절이다, 풍자 문제 없다입니다. 먼저 다정회에서 미리 살펴본 여론 보겠습니다. 네,
GSAN님께서는 고등학생의 정치 풍자는 비판 대상이 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심각한 문제는 표절이다. 그림 제출자에 대한 징계 외에도 표절 작품을 거르지 못한 주최 측과 심사위원들은 철저히 책임져야 한다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JINS님께서는 이미 토마스와 친구들 패러디물은 다 저런 구도로 그려져서 비슷해 보인다. 하나의 장르다. 적절히 현실을 풍자하는 것이고 학생이 센스 있게 윤석열 차라고 언어 위에도 집어넣었고 라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정회원분들께서 실시간으로 올려주시는 생각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거북이 꿈님, 윤석열 차 문제없다고 생각, 우리나라 현실을 영국 풍자 만화로 패러디한 것이라고 올려주셨는데요. JH님께서는 중요한 건 금상을 받은 게 문제라는 거지 풍자한 걸 문제라는 게 아님이라는 댓글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해변으로 가다님, 영국 카툰 원작자에게 표절인지 아닌지 물어보면 간단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 보내주셨습니다. 댓글 적어주신 모든 정의원분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박준우 마커의 생일인데요. 박마커 생일 축하드립니다. 한 말씀 하시죠? 오늘 운영진 중에서 축하를 해주는 분이 백반장밖에 없더라고요. 전 나름 좀 기대를 했는데 제가 사회생활을 참 못하고 있다. 좀 잘 살아야겠다 이런 다짐을 한 하루였습니다. 네. 그런 다짐을 해야죠. 박마커는. 네. 왜요? 네. 다른 한 분들 거예요? 얘기한 거예요? 아니요. 지금 시간에 많이 할애해야 하나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응답하라 다정이었습니다. 네, 류 실장은 다음 발제라서 네. 지금 이제 신경도 안 쓰이잖아요, 지금요. 네, 방송을 사유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네. 네. 나가요. 류 실장 나가요. 네. 자, 좋습니다. 자, 다음은 유정화의 국회 상황실로 가겠습니다. 네, 화면에 보이진 않았지만 유정화 실장이 지금 천천히 나가다가 막 뛰어갔어요, 본인이. 자, 국감 이틀째인 오늘도 상임위 곳곳에서 여야의 충돌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적극 감사에 나선 민주당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를 끌어와서 맞서고 있죠. 오늘 새벽까지 진행된 외통위는 박진 외교부 장관 관련 충돌로 시작해서 김정숙,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얘기로 끝났습니다. 관련 공방을 유정화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네, 국회 상황실 오늘도 국감 상황실로 가겠습니다. 국회에 17개 상임위가 있는데요. 국감 취재가 취미인 유 실장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법사위 같은 늘 뜨거운 상임위도 있지만요. 외통위의 경우에는 사실 논쟁이 잦은 상임위는 아닙니다. 일단 전직 국회의장이나 부의장, 당대표나 원내대표를 지낸 무게감 있는 다선 의원들 이번 회기에도 그런데요. 이렇게 포진해 있어서 사실 세세한 사안에 대해서는 공격력 자체가 좀 떨어지고요. 국감 기간에는 해외 대사관을 직접 방문 감사 혹은 격려하는 일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감에서는 단연 핫한 상임위로 떠올랐죠. 다름 아닌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논란 때문입니다. 승인 안 해주고 나중에 쪽팔려서 승인 안 해주고 나중에 쪽팔려서 네, 어제 오전부터 오늘 새벽 0시 40분까지 진행됐던 외통위 3번의 정회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정회는 어제 오전 해임 건의안이 통과됐지만 대통령이 수용을 거부한 이 박진 장관의 출석 문제를 놓고서였습니다. 민주당은 박 장관의 출석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지만요.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 해외 순방 따져볼 게 많죠. 결국 오후부터는 재개가 됐습니다. 두 번째 정회는 무소속 김홍걸 의원이 윤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동영상을 틀겠다고 하면서입니다. 동영상 재생은 허가가 있어야 한다라는 국민의힘과 관례상 문제가 없다는 민주당이 맞서면서 충돌을 빚었습니다. 본회의장에서도 의원의 발언이 아닌 제3자의 입장에서 말하는 음성은 반드시 위원장이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규정이 있다는 걸 지금 찾아오라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자막이 문제가 논쟁이 된 건데 영상을 안 틀면 자막만 나가는데 더 안 좋으시잖아요.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미 온라인상에 500~600만 명이 본 영상인데 뭘 국정감사장에서만 틀지 말라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네, 김홍걸 의원은 바이든이냐 난리면이냐 같이 한번 따져보자 이런 취지였을 텐데요. 국민의힘은 영상을 최초 보도한 MBC가 자막을 잘못 넣었기 때문에 의미가 왜곡됐다 하는 주장을 펴고 있죠.
결국은 자막과 영상 없이 소리만 트는 것으로 여야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국감위원들이 다 함께 보게, 아니 듣게 된 것 바로 이 장면입니다. 소리만 들어주세요. 그러면 영상을 내리고. 네, 이게 실제 국감장 장면인데요. 약간 외계어 같기도 하죠. 윤 대통령의 이번 순방 외교 참사였다라면서 공격의 키를 쥔 건 민주당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렇게 방패를 들었는데요. 그런데 전 정부를 향해서는 창도 들었습니다. 진짜 외교 참사 문재인 정부 때 있었다면서 중국 순방 당시에 혼밥을 하고 또 기자단이 폭행을 당했었던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공세를 폈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2017년 중국 3박 4일 다녀오셨죠? 이게 혼밥 드셨어요, 혼밥. 10끼 중 8끼를 혼밥을 드셨어요. 중국에 왜 가신 겁니까? 뭐 맛집 순례 가신 거예요? 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언제 누구와 밥을 먹었는지는 자세히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영국에서 이 찰스 3세의 리셉션, 즉 환영 만찬에 참석을 하고 캐나다에서 동포들과 간담회 겸 식사를 한 것 등만 이렇게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이 조문 없는 조문 외교라는 비판을 받았던 영국에서 리셉션이 끝나고도 조문을 하지 못했던 이유, 식사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나중에 또 일본 국왕은 그때 갔더라고요. 끝나고 리셉션 끝나고 가니까 8시 40분 참배했어요, 조문. 근데 우리 대통령 왜 안 가냐? 왜 안 갔다고 생각하세요? 밥 때문에 안 가셨대. 식사를 가시느라고. 네. 아시죠? 글쎄 장거리 여행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또 무리가 있고. 네, 전 정부를 겨냥한 국민의힘과 현 정부를 공격한 민주당. 세 번째 정회는요, 문재인 정부 당시에 김정숙 여사의 인도 순방을 놓고 공방을 벌이던 중에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도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직접 공격수로 나섰는데요. 2018년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당시 청와대의 설명과 달리 셀프 초청이었다라는 보도를 인용했습니다. 먼저 인도 총리가 김 여사를 초청한 게 아니고 청와대의 뜻에 따라 우리 외교부가 김 여사 참석을 희망했고 인도 측에서 초청장을 다시 보내왔다는 겁니다. 영부인 버킷리스트 외교예요? 영부인의 세계일 꿈을 이뤄준 버킷리스트 외교입니까?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좀 통상적으로 있기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 비대위원장이 발언 막바지에 김건희 여사를 끌어와서 야당을 비판을 했는데 결국 고성 끝에 정회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장면 보시죠. 지금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외국 나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광화문 촛불 시위 하지 않을까요? 마치겠습니다. 뭐 하는 거야? 어이! 이 사람! 아니 의원님들 우리가 오전에도 내가 발언 못할 뻔했어. 함부로 하지 마. 나왜 거기서 나가는 거야? 에이! 우리한테만 저 좀 퍼붓지 말고 자기 거울들 좀 보시라고. 왜 경찰 학교를 갔느냐는 얘기지. 유당에 대한 범죄 피의자야. 조용하세요. 네. 의원님들 정의를 선언합니다. 네, 이렇게 전 정부 감사냐 현 정부 감사냐 부딪힌 국감 현장 또 있습니다.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를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죠. 민주당은 정치 보복 감사다 강하게 반발을 했는데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실무 책임자 서훈,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 공무원이자 민간인 신분인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조사를 요구하는 건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고도 지적을 했습니다.
절차적 문제 또 제기가 됐는데요. 감사원이 주요 감사 계획을 최고의결기구에서 의결하지 않고 조사 권한을 행사하는 등 권한을 직권 남용 소지가 있다 하는 보도가 나온 겁니다. 민주당은 최재해 감사원장 그리고 유병호 사무총장 간의 내부 균열 때문에 절차상의 부실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원 내부가 저는 상당한 정도의 균열이 있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유병호 사무총장의 독주, 전횡에 제가 보기에는 거의 패싱당하는 형국이 아닌가, 예의를 갖춰서 대통령이 이러저러 합니다. 라는 그런 얘기가 좀 있었어야지 제가 보기엔 뚝 이렇게 이메일 보내가지고 전화해가지고 하는 건 맞습니다. 네, 결국 감사원은 문 전 대통령 조사를 하지 않고 오는 14일에 감사를 종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요, 서해 감사 사건 감사에 착수하기 전에 감사위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그 보도 내용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해명 자료를 냈는데요. 그런데 이 해명 자료를 낼 거라는 계획을 대통령실에 미리 알려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다름 아닌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이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에게 보낸 문자가 이렇게 포착이 된 겁니다. 읽어보시면 오늘 또 제대로 해명 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누구보다 엄정 중립이어야 할 감사원이 대통령실의 수석과 직접 소통을 한 셈인데요. 이 문자 사진상으로는 이 문자만 처음으로 보낸 것으로 보이는데 이 무식한 소리 하지 말라는 취지다 이런 답변의 내용을 보면 두 사람 간의 소통 처음은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예기치 않은 문자 공개로 감사원은 물론이고 이 감사원은 대통령실과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말했던 윤 대통령의 발언도 스크래치를 입게 됐습니다. 감사원은 헌법기관이고 대통령실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뭐라고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윤 대통령의 발언을 놓고 충돌한 상임위는 또 있었습니다. 보건복지위인데요. 윤 대통령이 지난달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했던 이 발언이 문제가 됐습니다. 난 아주 좀 어린 그 영유아들은 집에서 있는 줄 알았더니 아주 어린 애기들도 여기 오는구나. 2살 안 되는 애들. 6개월부터. 6개월부터. 근데 아까는 안 보이던데 걔는. 네, 다른 교실에 있었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도 뭐 걸어는 다니니까. 네, 6개월 아기가 걸어 다닌다는 발언, 이 아이를 키워보지 않으면 잘 모를 수도 있지만요. 보육정책, 또 육아휴직 등의 제도를 설계하려면 좀 필요한 지식이기도 하죠.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현실을 잘 모르고 있었다면서 외교 참사에 이은 보육 참사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진심을 민주당이 곡해하고 있다고 옹호를 하면서 역시 복지위도 고성 끝에 파행이 됐습니다. 정시 어린이집 방문해서 걔네들은 뭐예요? 이렇게 학부모들 앞에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대통령이 이렇게 무지한 발언을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국민들이 좀 쪽팔리는 일 아닙니까? 이 가난 아이들을 보육하고 있는 게 얼마나 힘이 들까 하는 이야기를 했고 왜 국감장에서 대통령의 발언이 아무 보험 목적 관련 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참사 이야기 하냐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네, 오늘 국감 이틀째 날도 뜨거웠습니다. 국민의힘은 전 정부를, 민주당은 현 정부를 감사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데요. 현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 본인의 발언이 공방의 주 재료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해임된 박진 장관부터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까지 공방, 감사원 대통령실 간의 문자 공개, 중립성 논란. 네. 자, 앞서 저희가 이제 윤석열 차 그림을 둘러싼 논란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어쨌든 국민의힘은 또 문재인 정부의 사례를 들어서 또 비판을 하고 있고 관련 공방이 김정숙 여사까지 번져가는 그런 상황도 저희가 봤고 자, 어제도 그랬는데 오늘도 국정감사장의 고성과 파행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유 실장 발제 보니까 그 복지위죠, 복지위. 네, 복지위에서 고성이 오갔네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어린이집을 방문했을 때 영유아는 집에만 있는 줄 알았다. 6개월이면 걸어는 다리니까 같은 발언과 아나바다의 뜻을 물어본 적이 있었죠. 민주당 의원들이 아동 발달 과정도 모르면서 무슨 정책을 하겠다는 건지 답답하다 이렇게 질타를 했는데요. 국민의힘에선 대통령의 본 뜻은 그게 아니다 옹호를 한 겁니다. 이 과정에서 반말과 고성이 오갔고 회의는 결국 정의가 됐습니다. 니나요?
지금 뭐라 그러셨어요? 다시 얼른 정정할 기회 드릴게요. 니가 그랬어요. 강기현 의원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동료분한테 니라뇨. 강기현 의원님. 네. 자, 전 정부, 현 정부가 지금 충돌을 빚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여러 가지 이슈에서 부딪히고 있잖아요. 대통령실 이전 비용 문제도 역시 쟁점 중에 하나죠. 그렇습니다. 어제 국방위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직접 이전에 1조 원이 든다 이렇게 비판을 했다는 소식 제가 전해드렸는데요. 맞아요. 오늘 문체위 국감에서도 관련 논란이 있었습니다. 민주당 이모경 의원이 청와대 개방 관련 문체부 예산이 227억 5,500만 원이다. 또 문화재청 예산까지 더하면 541억에 달한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문체부가 국정감사 업무 현황에 청와대 개방이 윤 대통령의 역사적 결단의 산물이라고 했는데 산물이다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무슨 군주제 국가냐, 북한이냐 공산주의냐 이런 비판도 했습니다. 박보균 장관은 청와대 개방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이라든지 국가원수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관저와 집무실을 내놓은 사례는 처음입니다. 자유주의 민주국가에서 자유주의 민주국가에서 학생이 자유롭게 나갈 때마다 주눅이 들어서 경호원들의 눈총에 주눅이 들던 그렇게 안 하시겠다. 예, 그렇게 안 하시겠다는 개방한 거죠? 겁니다. 네, 그렇게 우리 안 하셨. 역사의 현대사에서 최초의 경험입니다. 네. 자, 저희가 어제 그저께 다뤘던 내용이죠.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요구서 발송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감사원이 조사는 안 하기로 한 그런 분위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감사원은 문 전 대통령을 추가 조사하는 데 따른 실익이 없다고 보고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민주당은 감사원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이미 어제부터 감사원 앞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박범계 전 법무장관 차례였는데요. 이 자리에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당사자인 고 이대준 씨의 형 이대진 씨가 직접 찾아가서 박 전 장관에게 항의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당시 장면 직접 보시겠습니다. 당신들 여당이었습니다. 뭐 했습니까? 그래놓고 이것을 정쟁으로 간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법무부 장관으로서 대한민국의 헌법이 제대로 작동됐습니까? 이렇게 피켓팅 한다고 해서 이게 정쟁으로 갑니까? 죽은 동생이 살아옵니까? 네. 자, 오늘 또 저런 상황이 있었군요. 자, 그나저나 이제 감사원 사무총장이 대통령실 수석에게 문자를 보내는 또 장면이 포착이 돼. 요즘 이제 문자 메시지가 많이 포착이 되는데 논란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감사원이 실세로 알려진 유병호 사무총장이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에게 보낸 문자인데요. 오늘 또 제대로 해명 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런 문자 메시지가 공개되자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는데요. 감사원의 정치감사 배후가 대통령실로 드러났다면서 비판한 겁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감사원 감사는 대통령실의 지시로 치밀하게 계획된 정치감사임을 명백하게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네, 감사원 얘기는 아니지만요. 이번 국감에서 또 문자가 포착이 돼서 논란이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정호천 의원이 산자의 국정감사 도중에 문자 메시지로 골프 약속을 잡는 모습이 포착된 겁니다. 정 의원이 골프를 예정한 8일은 국감이 열리지 않는 주말이긴 한데요. 산자부 장관의 업무 보고 중에 딴짓을 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구설에 올랐습니다. 네. 자, 어쨌든 국감 취재가 취미라는 유정화 실장의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저 많은 국감을 어떻게 이렇게 세밀하게 취재를 했어요? 저는 늘 그게 취미가 너무 즐겁습니다, 국장. 네. 알았어요. 1년에 한 번 하는 취미생활 열심히 알았습니다. 해야죠. 네, 아들 얼굴에는 진실성이 없지만 아무튼 내용은 충실하게 또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인정해야죠.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박진, 김정숙 공방, 감사원 대통령실 문자 공개, 중립성 논란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준우 마커의 주민입니다. 국민의힘 내홍을 둘러싸고 윤핵관 책임론이 일면서 권성동 의원과 장제원 의원이 2선으로 퇴진했죠. 권 의원은 2선 퇴진 후에도 오히려 윤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엄호하면서 대야 공격수로서의 면모를 뽐내고 있습니다. 반면 장 의원은 침묵을 지키고 있죠. 신윤핵관으로 떠올랐다는 그룹도 있는데 박준우 마커가 주민에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둘이 불화로 인해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실패한다 그러면 다 둘 다 역사의 죄인이 되기 때문에
항상 마음을 합해서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원한 브라더라던 원조 윤핵관 두 사람, 권성동 의원과 장제원 의원이죠. 현재는 둘 모두 이준석 전 대표를 둘러싼 당 내홍과 일련의 사태를 거치면서 일단은 2선으로 후퇴한 상황인데요. 윤핵관 책임론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당 원내대표 사퇴 의사를 밝힙니다. 현재 당의 리더십 위기는 전임 당대표의 성삼납 의혹을 무마하려는 시도가 윤리의 징계를 받으면서 촉발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지역구 의원으로서의 책무와 상임위 활동에만 전념하겠습니다. 개파 활동으로 비칠 수 있는 모임이나 활동 또한 일절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에서 어떠한 임명직 공직을 맡지 않겠습니다. 후퇴를 선언하면서 내놓은 두 사람의 변인데요. 이 권 의원의 말에선 어딘지 모를 억울함이 느껴지죠. 이와 달리 장 의원은 다소 비장한 어조로 이 백의종군을 선언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이 두 사람의 행보가 사뭇 다릅니다. 권 의원은 이제 주연은 아니더라도 씬스틸러는 된 느낌인데요. 원내대표란 직함을 내려놨지만 어딜 가나 시선을 끌고 있죠. 완전히 오늘 갈 뻔했다. 바닥에 흘린 커피를 이용한 슬랩스틱이 아니더라도 권 의원은 말 그대로 존재감 뿜뿜입니다. 축구 포지션으로 따지면 최근 스트라이커를 자처하고 있는데요. 이 페이스북 계정에도 불을 뿜고 있죠. 본인 홍보도 홍보지만 이 원조 윤핵관으로서 윤석열 대통령 호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어제 올린 글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 대북 정책은 이 외교적 마조히즘이다라는 표현이 눈에 띄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이 사회 간접 자본 투자 등 북한을 뒤에서 몰래 도우려 했던 점을 꼬집은 겁니다. 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놓고 문재인 정부 인사들과 대치 중인 이 윤석열 정부의 지원군으로 나선 셈인데요. 어제 과기부 국감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문제 삼았습니다. 과기부가 얼마나 또 웃기냐면은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가 2018년 6월 달에 폭발을 했는데 그 2달 후에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이 남북교류협력팀의 그 설치 근거를 만들어요. 지난 정부에서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이념해명을 해가지고 대북 굴종을 위해서 설치한 이런 조직은 하루빨리 폐지를 하십시오. 지금이 문재인 정부입니까? 대야 공격에서도 선봉장을 맡았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외교 참사라고 비판했죠. 그러자 권 의원이 대리전에 나섰는데요. 이 대표의 과거 형수 욕설 논란을 소환해 국강 참사라고 비난한 겁니다. 야당이 윤 대통령을 공격하면 공격을 할수록 권 의원이 더 센 말폭탄으로 맞불을 놓는 식인데요. 이 순방 도중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이 벌어졌을 때도 대응책을 내놓은 게 권 의원이었습니다. 민주당과 MBC의 유착, 이른바 정원유착 프레임 아이디어를 내놨죠. 순방 복귀 이후 윤 대통령의 도어 스태핑 발언에 힘을 실은 건데요. 사실과 다른 보도로서 이 동맹을 훼손한다는 것은 국민을 굉장히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다. 자막을 조작해서 MBC는 대통령 발언을 왜곡하여 국민을 속였습니다. 대국민 보이스피싱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MBC는 미국의 백악관과 국무부에 메일을 보내 의도적으로 외교 문제를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외교적인 자해 공갈입니다. MBC가 조작을 하면 민주당은 선동을 했습니다. 광우병 사태와 똑같은 방식입니다. 제2의 광우병 선동입니다. 권 의원의 이런 행보, 이 차기 전당대회 출마를 노린 포석이란 해석이 나오는데요. 검수완박 당론 번복부터 구급 공무원 발언 논란, 체리 따봉 사건 등으로 이제 위기를 자초하긴 했지만요. 그럼에도 끝까지 윤 대통령을 지키는 건 바로 자신이라는 점을 당 내외에 각인시키려는 듯합니다. 윤 대통령의 후방을 든든히 지원을 하면서
차기 전당대회에서 윤심의 힘으로 재기에 성공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권 의원이 스트라이커라면 반면 장제원 의원은 벤치 워머가 된 느낌입니다. 이 벤치 워머, 경기에 자주 출장하지 못하고 벤치를 지키고 있는 후보 선수를 뜻한 말인데요. 장 의원 실제로 지난 한 달 동안 주요 정치 사안에 대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엔 부산 지역구 챙기기에 몰두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윤 대통령의 호위무사로서 각종 논란에 대해 대통령실 입장을 적극 변호했던 과거와는 180도 달라졌다는 평가입니다. 정치를 시작해야 되는데 최소한의 인력들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그것도 공채할까요? 지인을 통해서 최소한의 인력을 자신을 좀 이렇게 도와줄 최소한의 인력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어제는 오랜만에 중앙무대에서 화력을 뽐냈습니다. 권성동 의원과 마찬가지로 전임 정부 때리기에 나선 건데요. 이 행정안전부 국감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했던 대형 참사들을 언급했죠.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이천 물류센터 화재 등을 나열했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참사가 연이어 터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3개의 대형 참사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무방비했고 국가가 얼마나 무책임했고 그래서 또다시 똑같은 원인과 이유로 이런 참사가 반복되고 있는 걸 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안전은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습니다.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예방정보가 선제적 사전적으로 주문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은 공허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무능을 질책하면서 윤석열 정부는 달라야 한다는 주문을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문재인 정부 비판에 있어선 원조 윤핵관끼리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추는 모양새인데요. 여기에 근래에는 이 원조 윤핵관을 대체하겠다고 나선 조커들도 있습니다. 처음 세대가 이제 권성동, 장제원 이런 분들이었잖아요. 네. 원조 윤핵관. 네. 근데 그분들은 이제 대통령께서 이준석 대표를 쫓아내는 거 보니까 말끔하게 하지 못하고 무능력한 것 같아. 라고 해서 점점 멀리하는 거다라고 지금 많은 평가를 받고 있고 초재선 신윤핵관은요. 관리하는 분이 없어요. 대통령의 직할 통치예요. 대통령께서 뭐 전화해서 격려도 해주시고 뭐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했다고 했잖아요. 윤 대통령이 직접 관리하고 있다는 신윤핵관이죠. 초선 3인방으로 꼽히는 이 박수영, 배현진, 유상범 의원인데요. 특히 이 세 사람은 이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때 빛을 발했습니다. 마치 사전에 각본이라도 짠 듯 셋 모두 잡음을 제거한 윤 대통령의 음성 파일을 페이스북에 나란히 올렸는데요. 그리고 아예 EXX란 발언도 없었다고 강변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EXX가 아니라 이 사람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당시 대통령실조차 사실상 이 XX 발언은 있었다고 인정하는 분위기였는데도 말이죠. 지금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미국 얘기가 나올 리가 없고 바이든이라는 말을 할 이유는 더더욱 없습니다. 대통령실의 해명까지 뒤집는 이른바 지록위마 전술이었을까요? 배현진 의원은 이 문제의 전국민 청력 테스트 발언에 대해서도 창의적인 답안을 내놨었죠. 바이든도 그렇다고 날리면도 아닌 말리문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해석의 새 지평을 열었는데요. 이들 신윤핵관 3인방은 이준석 전 대표를 둘러싼 갈등 전국에서도 행동대장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배 의원은 지난 7월 말 최고위원 가운데 가장 먼저 사퇴했는데요. 이준석 지도부 체제 종식과 비대위 전환을 위한 물꼬를 튼 겁니다. 마땅히 책임져야 하고 끊어내야 할 것을 제때 끊어내지 않으면 더 큰 혼란이 초래된다고 생각합니다. 배 의원의 신호탄에 맞춰 박수영 의원도 같은 날 비대위 전환을 촉구하는 연판장을 돌렸었죠. 유상범 의원은 최근까지 당 윤리위원회 유일한 현역 의원으로 참여했는데요. 이준석 전 대표의 징계 국면에서 맹활약을 하면서 윤심의 눈에 띄었던 바 있습니다. 기소가 되면 징계를 다시 해야죠. 수사 결과에서 성상납이 있었다 인정되면
이야기는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아닐 경우도 생각을 해야지. 아닐 경우도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조사한 걸 흘러보면 이 가벌성이 있어, 이 공소시 남아 있어.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아니라고. 그걸 다 거짓말했잖아. 나 안 했다고. 자, 오늘은 윤핵관들의 근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제각각인 듯 하면서도 윤석열 대통령 엄울한 목표 아래 통일성 있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주민 한마디는 영화 속 대사로 대신하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사는 게 다 달라 보여도 그래 다 비슷비슷하다고. 이나내나. 네, 마침 어제 권성동 장재원 의원이 국감에 다 출격을 해서 발언을 많이 했죠. 관련해서 이제 윤핵관들의 근황을 한번 살펴봤고요. 자, 내일 이후에 법원이 국민의힘 비대위에 대한 가처분 결정을 내리겠다고 했고 그 말인즉슨 이르면 내일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또 국민의힘 윤리위가 내일 예정이 돼 있는데 몇 가지 좀 관련 속보가 나왔으니까 관련 속보를 좀 짚어볼게요. 일단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그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냈잖아요. 법원에 이제 신청을 했고 법원이 지금 검토 중인데 자필 탄원서를 어제 이준석 전 대표가 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앞서 조호영 전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여부를 두고 국민의힘과 가처분 공방을 벌였던 지난 8월 19일에도 법원에 자필 탄원서를 제출해 이목을 끌었죠. 이번에도 자필 탄원서를 낸 건데 어제 냈다고 합니다. A4 용지 3쪽짜리 자필 탄원서에는 초대 대법원장 가인 김명너 선생의 일화가 담겼다고 하는데요. 가인 선생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조부입니다. 방금 어떤 일화를 얘기한 거예요? 이 전 대표가 인용한 일화는 1952년 이승만 대통령과 김병로 대법원장의 갈등에 얽힌 이야기인데요. 이 직선제 개헌에 반대하던 중 자신을 살해하려던 군인을 사살한 혐의로 구속된 이 서민호 의원을 법원이 구속 집행정지 결정으로 석방을 하자 불만을 표한 이 대통령을 향해서 이 김 대법원장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판사가 내린 판결은 대법원장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것이다.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 절차를 밟아 항소하시오라고 응수했다라는 일화입니다. 이 전 대표는 이 일화를 언급을 하면서 재판부가 공정하게 그 정당 민주주의를 지켜달라 이런 취지의 내용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네. 자, 오늘 나온 속보였고요. 또 속보가 또 하나 있죠.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측이 오늘 입장문을 냈습니다. 당 윤리위가 내일 윤리위를 여는데 그 출석 요구서를 보냈죠. 이준석 전 대표 측에 징계 사유가 부실하게 적혀 있다는 게 이 전 대표 측의 입장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소송 대리인단이 오늘 입장문을 냈는데요. 국민의힘 윤리위의 요청서에는 가장 중요한 징계 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적시돼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대리인단이 공개한 이 문서에는 당 윤리위가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 개시 결정을 했다. 5일 정오까지 소명서를 제출하고 6일 출석해서 소명하라. 이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대리인단은 내 죄는 내가 알렸다. 식의 조선시대 원님 재판으로 회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리인단은 이 국민의힘에 회신문을 발송을 했는데요. 징계 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해서 다시 통지할 것과 의견 제출 기한을 10일 이상 부여할 것 등의 요구사항을 담았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6일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를 심의할 예정인데요. 이 전 대표 측은 윤리위가 추가 징계를 내리면 법원에 6차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예고해둔 상태입니다. 네. 자, 관련한 법원의 속보가 내일 나올 가능성도 있으니까 저희가 정치부에서 좀 챙겨보도록 하고요. 이 전 대표가 이번에도 징계를 받는다면 제명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지금 정치권에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자, 그럴 경우에 신당 창당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점치는 목소리도 많이 있고 다만 친 이준석계라고 통하는 그런 인사들은 그럴 가능성이 없다는 입장이죠. 네, 이 전 대표와 가까운 당내 인사죠. 이 김재섭 전 비대위원은 윤리위에서 추가 징계를 낼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 전 대표를 사실상 제명을 하면 젊은 세대를 저버린 일이라고 우려된다 말했습니다. 법원이 가처분을 기각할 경우 이 전 대표가 신당을 창당할 것이라는 예측에는 가능성이 없다고 예측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저는 그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고. 네. 이준석 대표는 간간히 정치적 메시지를 냄과 동시에 당원 가입 독려를 하고 있거든요. 국민의힘이라는 그 당에다가 당원 가입을 지금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신당 창당을 목적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사실은 국민의힘 당원을 굳이 본인이 나서서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네, 자 오늘 주민 제목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윤핵관 대야 공격 라인업 권성동 장재원 신윤핵관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자, 내일도 아주 뜨거운 쟁점이 있는 그런 또 국감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법무부 국감이 있고 또 방통위 국감이 있잖아요.
저희는 또 유한울 체커도 있고 또 취미인 국감 취재가 취미인 유정아 실장도 있으니까 잘 회의 준비해서 오길 바랍니다. 자, 저희는 내일도 오후 5시 정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 일과 취미가 일치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죠. 유일한 네. 사람이죠. 네.